목요일 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동시호가가 조금 더 중요해지겠죠. 3시 구간부터 코스닥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연 마감가 어디까지 터치하게 될지 현재 구간 보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부터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는 그래도 조금씩 더 탄력이 높아집니다. 오히려 동시호가 구간에서 상단 쪽으로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 0.6%가량 오르며 2,431포인트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2,430선까지 뚫어내고요. 0.6%까지 오르게 된다면 1고점 부근 경신하면서 오늘은 거래 마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완전 다른 분위기입니다. 장중에 내내 한 3시 전까지, 그러니까 한 2시 50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의 상승을 보이던 코스닥이 급작스레 무너졌는데요. 지금도 마감가는 하락 쪽으로 약보합권으로 잡히고 있고요. 811포인트로 마감 예상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의 수급 변화를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망세에 가깝게 움직였었는데 2시 구간 지나면서 지금 매수 탄력도가 많이 붙고 있고요. 기관 쪽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구간 2,300억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쌍끌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거래소는 동시호가까지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3시 구간에 코스닥 시장을 흔들었던 것은 바로 개인의 매도세였습니다. 네, 개인이 순식간에 1,000억 원 정도의 물량을 내놓게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세가 좀 집계가 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다만 이 구간에 매수세를 훨씬 더 높였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상한가 마감 예상 종목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가 장중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저가 부근으로 따지자면 급락이 한 차례 나오기도 했었고요. 에코프로 2시 50분 구간쯤에 1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등 지금은 보합권 정도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이는 시세인데 마감가 어떻게 잡힐지 살펴보셔야겠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2차전지 소재라든지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의 탄력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대체적으로 윗꼬리를 달았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그 밑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그 근간이 에코프로 그룹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변화와 더불어서 함께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통틀어서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 조회해 보겠습니다. 태경 BK 한 종목으로 잡히는데요. 이 종목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지금 8,890원 부근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태경 BK는 음극재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됐는데요. 석화와 플러스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철강이나 건축자재 이런 쪽을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에 음극재 필수 소재인 코크스를 독과점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가 엮이게 되면 바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그런 2차 전지 종목들이 발견이 되면 바로 이렇게 상한가 랠리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 쪽에서도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했는데요. 이수화학을 포함해서 금양 그리고 TCC 스틸 아래쪽으로 또 보시면 다른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까지 일제히 좀 두 자릿수대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관측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데요. 오늘 DA 테크놀로지도 19%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환기 종목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좀 나타났고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또 한 번 엮였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고요. 이원컴포텍 이 종목은 19% 정도 오름세를 기록했는데 감사보고서 관련해서 루머 때문에 어제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반등합니다. 그리고 NSN 같이 3월 23일 목요일도 이렇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FOMC 체크하느라 정신 없으셨죠? 아무래도 뉴욕 증시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해가지고 국내 증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장중에는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또 마감가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 시장의 불안감이 확실히 가라앉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FOMC에 대해서 과연 아시아 증시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일본 증시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니케이 지수 체크해봅니다. 지금 마감이 됐을 텐데요. 니케이 지수 약보합권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27,419엔이 오늘 마감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증시도 아무래도 하락으로 오늘 출발했고 낙폭을 좀 상당 부분 줄였는데요. 마감가 보시다시피 보합권까지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올라오면서 하락했지만 국내 시장처럼 낙폭은 빠르게 줄었다는 점, 그러니까 은행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현재 구간 상위종합지수도 그렇고요. 심천종합지수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상위종합지수는 0.5% 오른 3,283포인트 터치 중이고요. 심천종합지수 가보시면 0.6% 상승한 11,568포인트 선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는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다가 대략적으로 이제 오후장에서도 비슷하게 잡혔는데 현재 구간 상승 탄력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다만 개별적인 리스크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가 있죠. 지난해 6월에 채권단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청산을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일단은 파산 직전 채권자들과 함께 약 25조 3,700억 원에 달하는 재무 구조 조정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부채의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계열사인 헝다차는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별로는 약간의 리스크도 안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부동산 관련한 정책들도 함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그래도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 홍콩 증시 가보시면 상승 탄력 더 높게 확인됩니다. 지금 항생지수가 1.7% 오르고요. 19,934포인트까지 터치가 나옵니다. 오늘 고점이 19,951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2만 선 무너진 뒤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기록했었는데 확실하게 상승폭을 더 키워냅니다. 그래서 2만 선도 다시 한번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넘어설 수 있을지 최근의 흐름들 계속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홍콩 증시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은 환율을 꼭 보셔야겠어요. 네, 환율이 오늘 변동성이 또 크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환율이 크게 하락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낙폭을 빨리 줄이는 듯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7원 80전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바로 1,300원 선 깨지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빠르게 또 낙폭이 커지는 최근의 흐름들과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번에 베이비 스텝을 밟았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 동결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한미 간의 금리 차는 어느 정도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금리 폭에 대해서 최종 금리 상단에 대해서 점도표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봤을 때 생각보다 비둘기적이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원달러 환율이 안정권에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역시나 조금씩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관측되고 있는데요. 마감가까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는 낙폭이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거의 30원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곤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1280원 선도 어떻게 하면 깨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환율 마감가 나오기 전에요. 어떻게 증시 좀 마감됐는지 마감가도 함께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결국에 코스피는 상승으로 0.3% 오른 지점에서 마감됐고요. 2,424포인트로 오늘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3시 구간에 탄력도가 빠졌던 부분들이 끝까지 반영이 됐는데요. 그래서 820선까지 올랐던 증시가 그대로 무너지면서 810선 초반대까지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또 코스닥 시장에서 중요했었던 에코프로 시세 보실까요? 오늘 0.4% 오른 지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10%대 급락이 있긴 했었는데 45만 5천 원 정도로 마무리 지은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 FEM 역시나 두 자릿수 일단은 10% 정도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마감가 나왔습니다. 지금 급락했네요. 29원 40전이나 내렸습니다. 오늘 정말로 거의 폭락에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결국 마감가 1278원 3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환시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국내 시장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하지만 미증시에 비해선 선방해줬는데요. 연준의 베이비 스텝 결정 이후로 파월의 한마디가 시장을 어지럽혔지만 우리 시장 모두 약보합권 그리고 강보합권 내에서 이렇게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종가 대비 0.31%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7.52포인트 상승했고요. 오늘 후반부 들어 탄력이 더 커지면서 2424.48포인트 기록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줄이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후반부 들어 다시 한번 크게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424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후반부 들어 고점을 경신했고요.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2,143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이 2,160억 순매수로 마감했고요. 반면 개인은 4,132억 원 순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더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의료 정밀 섹터가 1.7%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그 뒤로 건설 섹터와 기계 섹터 이렇게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그 뒤로 의약품 섹터가 1.32% 하락했고요. 통신 섹터 역시 1.1%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승 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 역시 전기전자 업종과 동반해서 오늘 강세를 마쳤습니다. 모두 1% 이상 상승으로 마쳤고요. 그 뒤로 화학 섹터가 0.94%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종 역시 강했는데요. 0.7%가량 상승했고요. 전기가스 업종이 0.25%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반도체주 중심으로 수급 집중되는데요. 모두 1% 이상 강세로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약 2% 가까이 상승하면서 62,300원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1.84%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0.35%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LG화학 일제히 강했는데요. 모두 1% 이상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1.48% 밀리면서 79만 8천 원으로 하락 마감했고요.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오늘 좀 수급 공방을 벌였습니다. 부하권에서 등락 움직임 보이더니 현대차가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기아가 0.63%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차익 매물 소화하면서 일제히 1% 이상 밀렸는데요. 네이버가 1.45% 하락하면서 20만 4천 원으로 마감했고요. 카카오 역시 1.75% 빠지면서 6만 1,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 주가 역시 3%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여전히 2차전지주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데요. 최근에 이수화학이 에코프로비엠의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제품을 공급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수화학을 비롯해서 한동화성과 같은 전고체 배터리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렸고요. 오늘 이수화학이 22% 가까이 급등한 가운데 오늘 한동화성 역시 6%가량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들어 탄력을 줄이면서 윗꼬리는 달았고요. 오늘 종가는 21,8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태경 BK도 음극재 소재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했는데요. 오늘 상한가 터치하면서 8,000원 전 뚫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8,890원으로 마감했고요. 그 밖에 근래 들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금양을 비롯해서 TCC 스틸, 조일 알미늄 일제히 상승했고요. 그 가운데 오늘 금양이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72,200원 터치하고 마감했고요. TCC 스틸 14%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부각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자율주행차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 데이터 교환과 핵심 부품의 국가 표준화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전략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잠잠했던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 쪽으로 수급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오늘 영화금속이 4%가량 상승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1,036원을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후성 역시 4.61% 상승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DY가 8.24% 상승하면서 6,700원을 터치했고요.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급등했습니다. 오늘 18% 이상 상승하면서 14,140원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 캠트로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역시 일제히 3%대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막판의 변동성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0.15%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오늘 종가는 1.24포인트 하락하면서 812.19포인트 선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오전 중에 낙폭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장 후반부 들어 824포인트까지 고점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후반부 들어 다시 한번 크게 밀려나면서 81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동시효과 구간 들어 다시 한번 낙폭을 조금 줄여나갔고요. 오늘은 0.1%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074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기관이 638억 원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개인은 1,61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LNF 같은 2차전지 소재주 중심의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하지만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크게 밀려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까지 같이 빠지는 모습 연출됐는데요. 오늘 에코프로 BM 장중에 17% 이상 급등했지만 오늘 막판에 조금 탄력을 줄여가면서 10%대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종가는 23만 5천 원을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역시 0.44% 소폭의 오름세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LNF 4.4%가량 상승했고요. 오늘 종가는 25만 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HLB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가량 밀렸고요. 그리고 HLB, 셀트리온 지약 모두 2%에서 3%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모두 차익 매물 크게 나오면서 밀렸습니다. 오늘 펄어비스가 5% 이상 빠졌고요. 카카오게임즈 3.2%가량의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 9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급등하면서 14만 2,9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일 종가 대비 8.2%가량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로봇 그리고 AI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협동 로봇 관련주 또 로봇 부품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네, 오늘 뉴로메카가 국내 최초로 협동 로봇을 적용한 용접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호재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오늘 먼저 대형주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한 가운데 그 밖에 SBB테크, SPG 같은 부품, 오늘 감속기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SBB테크가 10% 이상 상승하면서 87,300원으로 마감했고요. SPG 역시 2%가량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3.53% 상승했고요. 뉴로메카 역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14%가량 상승하면서 46,9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 가운데 오늘 한글과 컴퓨터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 한컴 독스에 챗 GPT를 장착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연내 출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챗 GPT에 대한 열기를 이끌어갔습니다. 먼저 오늘 셀버스 AI가 14%가량 상승하면서 34,650원을 터치했고요. 그 밖에 마인즈랩, 솔트룩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가 7.88% 오늘 강세로 마치면서 15,200원으로 마감했고요. 바이브 컴퍼니 역시 AI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 2%가량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